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기능장애 흑역사 54번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전에는 이제 산업인력가공단 출대팀하고 외부 이제 검토자들이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그 양아치 학원들 하고 또 그 비리를 저지른 부정 산업인력공단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전기기능장 시험 보는 사람 중에서 그건 모르면은 정말 바보고 간첩입니다. 예. 산업인력가공단 출대팀의 그 직원이 이제 양아치 학원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빼줘요. 빼줘가지고 주고 검토 작업을 시키면 이제 양아치 전기학원에서는 그걸 유포를 시켜요.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하는 게 뭐 폴리텍에서도 한 40여 년을 해먹었고, 이제 양아치 전기학원들이 한 4년 정도 해먹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폴리텍은 이미 한 40여 년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짓을 하고 빠져나가서 지금은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걸린 게 이제 양아치 전기학원들이 걸려가지고 재판 중이죠.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바보지. 바보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모른다면 바보지. 근데 뭐 거기에 이제 가담해가지고 했던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요즘 뭐 그 전기기능장 다음에다 전기기능장 검색을 하면은요,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일일 수업 자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그걸 하니까 다른 데를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지를 않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검색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진 걸 아는데, 갑자기 이게 폐쇄를 시켜놓은 뭐죠? 카페가 부정 카페가 그게 위로 가 있더라니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부정 사건에 지금 재판 중인 부정 사건, 이제 포항폴리텍 60회 포항폴리텍 시험장애 사건에 관련된 수험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로 막 가서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자기네들 처벌 받을 것인가 아닌가, 막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거기 해봐야 들어가봐야 뭐 나오는 거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 그짓 했다가는 계속 했다가는 뭐 세고라이만 더 뭐 감옥 가서 뭐 더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검사구형 5년씩이나 맞았는데, 그러면은 뭐 집행유예 없다라는 거 알고 뭐 거기다가 이제 추가 사건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고, 이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제 검색률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많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험자들이 거기에 가담돼 있어. 큰일이에요, 큰일. 이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처벌 중에 있고요. 재판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은 수사가 들어가면은 자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제보자, 이 신고자가 되면은 죄는 빠져요. 그 사람 처벌이 안 돼. 검사가 한 번은 용서를 해줘. 근데 이제 5년 이내에 뭐예요? 또 다른 사건이라든지 다른 범죄를 일으키잖아? 그러면 그 사람 처벌이 돼. 가중 처벌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빠져나가야 되니까 신고를 한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빠져나가세요. 내가 이제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렇더라고. 나도 몰랐어요, 이걸. 그래서 전에 이제 나를 60회 카톡 사건 때 제보했던 놈들이 왜 빠져나갔나 보니까, 이제 지네들이 제보를 하면 자기네들은 검사가 봐주거든. 기소가 안 되게끔만 해줘. 응?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놈들이 빠져나갈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작업을 해서 시험지 빼주고서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보자를 이제 등록을 시켜놓으면은, 검사가 한번 봐주니까. 근데 5년 이내에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은 가중 처벌이 돼,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노린 거지. 이제 제보자라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공익 제보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수험생들까지 다 죽이면서 그리고 학원들 7개 학원까지 싹 잡아서 넣는 거지. 그때 그 저하고 7개 학원들 그러니까 8군데 8개의 학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싹 그 한 놈이 작업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잖아. 그렇게 신고를 해버리면서 지는 이제 제보자니까 빠져나가는 것이고 검사가 한번 봐줘요. 한 번 딱 봐줘요. 한 번 딱 봐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빠져나간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소 처리가 된 거지. 그런 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포항폴텍 사건에서 연루되어 있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수험생들은 그거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본인이 제보자가 되면 돼. 본인이 제보자, 신고자가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처벌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본인은 처벌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한 번은 봐줘요. 검사가 한 번은 봐줘요. 그걸 노리고서 제보자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8군데에 거기는 이제 싹 그냥 기소를 해서 싹 죽여버리고 지가 이제 카페하고 뭐 그런 거 다 뺏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짓을 한 게 지금 그게 사기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사기로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사기가 들어가서 지금 처벌이 받는 거예요. 지금 위계 공무집행 방해만 그 빼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보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소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기 사건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그리고 그 상대측 변호사가 그 사기 사건을 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만 빠지면 이제 이 사람은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든, 뭘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악을 쓰고 그 변호사 그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울산에서 유명하더라고만. 저 부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그 사람이 아주 그걸 맞고서 아주 계속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질질 끌어서 1년이 지금 1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포항폴텍 그 60 포항폴텍 사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수험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보자 신고자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한 번을 봐줘요. 봐줘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도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한마디로 자격증 취소도 안 되고 뭐예요? 그냥 그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보자가 돼야 된다. 신고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말이 그게 공익 제보자라는 것이지. 공익 제보 말만 그런 것이지 실제 공익이 아니고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살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참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인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항폴텍 그 시험장애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 많은 수험자들, 제가 분명히 그 수험자들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 처벌 대상이 되어 있는 수험자가 34명이에요. 34명이에요. 내가 재판장에서 그거 알고 또 왔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34명에 대해서 시험지를 빼주고 그래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인원들 중에서 이제 합격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합격도 취소가 될 것이고 그랬는데 그 제보자 신고자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빠져나갔어요. 한 사람은 나 빠져나간 거 알았어요. 그 최초 신고자가 있거든. 그 사람은 뭐 사업도 실패하고 뭐 법조계에 연관돼 가지고 뭐 무슨 사기 사건이가 뭔가 그런 것들도 이 전과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빠사하지. 법에 대해서 빠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신고자로 등록을 시켜버리고 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산에서 받아요. 군산지법에서. 내가 그거 알고 있어요. 따로 그 재판까지 따로 받게 해서 거기서 이제 끝내버렸어. 이 사람은. 아예. 그렇게 됐다니까. 제보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이 검사가 봐줘서 끝나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뭐냐면 하여튼 그 포항폴텍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수험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 사람들 그 학원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 사건을 잘 처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거기 그 사람들 변호사라든가 또는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대로 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보자로 해가지고 신고자로 등록이 돼서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포항폴리텍 사건의 그 수험생들 아셨죠? 아셨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거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거 시작해보죠. 자, 그러니까 전에는 산업인력고용단의 출대팀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외부 그 도면 검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재판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작업형 시험을 하는 시험장에서의 부정을 좀 문제점이나 부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장의 그 최종 합격률 있지 않습니까? 최종 합격률은 정상적이다 하면 정상 합격률이라고 하면은 제가 몇 프로라고 했죠? 15에서 18%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20%를 넘는 건 조금 많은 편이고 뭐 30%는 좀 많은 편이고 그렇다고 10% 밑으로 되면 너무 적고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려면은 작업형 있지 않습니까? 작업형 시험을 뭘 봅니까? 시퀀스 및 공사 작업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PLC 시험을 갖다가 플러스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봅니다. 1번, 2번을 이렇게 보는데 이 작업형 시험의 완장률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완장률이라면은 전부 다 작업을 완료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완장률이 10%도 안 되죠. 10% 정도? 10% 정도밖에 안 되죠. 10%대 그죠? 10%대밖에 안 됩니다. 10%에서 한 20% 정도 되나요? 안 돼요. 12명 시험 보면 한 2명 정도밖에 안 보니까 2명? 어떤 때 1명? 아니면 올킬 되죠? 그래서 2명, 1명, 0명 또는 뭐 3명 이렇게 되는데 3명이라고 해도 10%를 조금 넘죠. 그죠? 3명이면 10%를 좀 넘나? 그런가? 20%는 안 되잖아. 20%면은 곱하기 2를 하면은 2.2명인가? 아닌가? 하여튼 요거는 20%를 넘는가 보네. 그런데 자, 완장률이 지금 10%대예요. 10%대. 10%대니까 뭐 아니 10%에서 20%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완장률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서 검사를 해서 통과하는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이 정상 합격률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정상 합격률에는 여기에는 작업형 50%, 작업형 50%에다가 그 다음에 필답형 50%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격률이 이제 15에서 18% 나와야 되는 거야. 요거 통과한 사람들이. 그러려면은 이 완장률이 이렇게 낮아가지는 안 돼요. 보통 완장률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 5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형에 완장률이 50% 정도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필답형하고 합쳐가지고 15에서 18%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완장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장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형 시험에서 이 완장률이 50%가 되지 않으면은 요 최종 합격률 15에서 18%를 만들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데 완장률이 10%대밖에 안 되잖아. 10%에서 한 10, 20%밖에 안 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률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대죠. 1%대가 뭐 1.25 뭐 이런 프로가 아니고 1%대면은 1에서 9%. 그죠? 9%를 1%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 들잖아. 한 뭐 지금 뭐 한 5% 정도, 6%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이게 1%대잖아. 한 자릿수. 그죠? 예.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다고요. 이 완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완장률을 높이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완장률을 높이려면은 지금 이게 낮게 된 원인을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완장률이 낮은 원인은 이제 감독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감독관들은 이제 이 검사하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예민합니다.
예민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반응을 해. 그리고 이 검사에서 또 말도 많고 또 검사에서 탈도 많아요. 탈도 많다. 누구를 합격시켰느니 누구를 불합격시켰느니 그러잖아. 그지? 굉장히 그 말이 많아. 그리고 검사를 잘못했다. 검사를 잘못했다. 막 항의를 하잖아. 항의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감독관들은 검사하는 것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이 감독관 들어와서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좀 많이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그래요. 감독관들이 그래. 많이 합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시작은 해. 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사는 좀 안 하기를 바래. 좀 적게 했으면 바래.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좀 검사하고 예를 들어서 이 과거처럼 20명을 보면 50% 완장률이 되면 10명을 지금 검사를 하면서 탈이 많잖아. 이러면 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독관들은 지금 시험장에 시험 응시 인원을 한 12명으로 바꿔버렸어. 12명. 물론 사람도 적으니까 20명에서 12명으로 바꿨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완작을 한 사람이 2명 정도 많으면 한 3명 정도. 그지?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길 바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12명이면은 6명 정도 50%니까 6명 정도 검사를 해야 돼요. 그죠? 완장률이 50%니까 6명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 감독관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담감. 그래서 자꾸 막 그냥 합격도 안 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원칙대로 체크리스트대로 검사를 다 해줘야 돼. 그게 감독관의 임무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게 양심 없는 감독관이지. 그 양심 없는 감독관들 때문에 정상적이고 좋은 감독관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양심 있게 행동해야 돼. 감독관들도 앞으로. 그리고요. 자, 시험장 측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장 측에서는요. 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합격자가 그러니까 동작 통과나 이제 작업형 통과 합격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시험장에서 6명이 나왔느니 딴 데는 1명밖에 안 나오는데 딴 데는 막 다 전멸하고 그랬는데 6명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거 부담이 되죠. 이 시험장은 문제가 있는 시험장이다. 어떻게 다른 데는 다 전멸하거나 겨우 1명 합격하는데 6명이 합격을 해버렸어. 6명이 여기는. 그러면 이 시험장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그 시험장만 잘하는 사람이 갈 리는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벌어져요. 매번 보면은 어떤 시험장만 특정적으로 엄청나게 합격을 해. 그럼 보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 가보면은 항상 시험장 측에 문제가 있거나 시험장 측에 작업을 해놨거나 아니면 감독관이 자기네 학생 따와서 이제 그 사람들 합격시키고 그것도 3일이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 보잖아. 1차까지 보면 이 중에서 1, 2, 3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야.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한 날만 딱 6명 합격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1명 2명 이렇게 이래. 그런 식으로 한다고. 1일차에 합격될 리가 없잖아. 근데 1일차에 6명이 합격이 돼.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1일차에 또 이제 그러면은 좀 보고서 하자. 그러면 여기는 1일차에 0명 합격하고 2일차 때 3명 합격하고 3일차 때 갑자기 여기 7명이 합격해. 6명이 합격해. 여기서 3일차에 3일차가 쉬운 게 아니거든. 3일차가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막 위치도 많이 바꿔놨고
PLC도 어렵다고. 난이도가 이게 3일차인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6명이 합격을 해버려. 환장한 거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생각을 해봐. 아니 보세요. 0명, 3명, 6명이면 이거 뭐 시험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장 측에서는 부담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격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해가 가죠?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지금은 12명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근데 완장률이 이제 50%가 된다 그러면은 50%가 된다 그러면은 6명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계전기를 갖다 6명 걸 꽂아서 해. 그러면 많이 터져. 계전기가 뻥뻥 터져요. 터짐 뻥뻥 터져요. 뻥뻥 터져요. 어? 아니 계전기는 딱 두면은 뭐 한 세트 이렇게 주거든. 어? 그 들어오는 거 그렇게 없어요. 뭐 MC 2개, EOCR 하나, 그거밖에 안 줘. 거기다가 또 이제 타이머 뭐 3개 주고 뭐 저기 뭐예요 저기 14핀 딜레이 뭐 6개 뭐 7개 주고 그러는데 그거밖에 안 줘. 시험 저기 산업혈과는 지급을 안 해줘. 몇 개 안 지급해. 여유분이 없어. 그런데 이게 뻥뻥 터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계전기를. 시험장 측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꽂아야 된다고. 그래도 계속 터져.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검사를. 환장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완장률이 이게 막 50%씩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은 계전기 뻥뻥 터져가지고 머리 아파요. 응? 이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각 시험 때 보면은 이 완장률이 5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계전기는 반드시 터져요. 터져가지고 완전 그 다음 검사가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니 시험장 측이 이제 계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참 골치 아프죠. 어떤 거는 또 고장난 계전기를 꽂아가지고 불합격을 시켜요. 그런 감독관도 있어요. 완장에. 이거 계전기가 고장났어. 그래서 동작이 안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봤어요. 참.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장 측에서도 그 완장률이 50%가 되면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합격자 그러니까 그 작업형 통과를 좀 하는 사람들이 적게 좀 나오기를 이런 바라는 것 같아. 시험장 측이나 또는 이제 감독관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제일 심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말이 많고 탈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야. 어느 시험장에서 한 시험장에서 뭐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3일을 보면은 뭐 첫날은 어차피 합격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한 명이 합격한다. 그러면 2일차를 3명이 되고 뭐 이렇게 2명 이렇게 된다면은 뭐 정상이야 정상. 뭐 아니면 0이던가 뭐 비슷비슷하잖아. 그지? 여기 2 그리고 여기 뭐 3 이렇게 된다고는 비슷비슷하잖아. 그잖아. 근데 갑자기 1일차 때 0명이 합격하고 2일차 때 3명이 합격하고 3일차 때 6명이 합격을 해. 12명 시험 보는데 12명 시험 보는데 6명이 합격하면 이 6명이 뭐 50% 합격을 여기서 나와. 완전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럼 이 시험장은 부담이 가는 거지.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누가 그 시험장을 정상적인 시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눈치를 보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 부담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담, 시험장으로서의 이런 그 부담감들 때문에 합격률이 최종 합격률이 요거죠. 요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완장률이 50%는 돼야 되는데 이 50%를 달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시험장들이나 이 감독관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식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억지로 막 떨어뜨리려고 막 이상한 거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떨어뜨리려고. 동작도 잘 모르겠어. 본인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동작 테스트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감독관으로서 그 의식을 개선을 해서 양심적으로 검사를 하면 돼요. 시험장으로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많은 지원이. 이 시험장을 갖다가 많은 지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산업인력가공단이 이 시험장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계전기 세트도 뭐 두 대 이상은 해주고 그 시험장 측에서 또 감독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지원이라는 것은 산업인력가공단에서 시험장에 지원을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감독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산업인력가공단에서 시험장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계전기 세트를 좀 여유 있게 좀 더 주고, 그다음 시험장에서는 또 감독관들한테 검사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이 고장난 계전기 꽂히지 말게 새 계전기를 좀 이렇게 이 시험장 측에서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뭐 그 계전기 뻥뻥 터져서 고장난 거 계전기에 꽂아서 이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뭐 뻥뻥 터지면은 좀 깜짝 놀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뻥 터지는 거 괜찮아요, 그거. 그죠? 예. 그거 가지고서 사람 뭐 감염되고 뭐 죽고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뻥 터진다 그런 것 뿐이지. 예, 뭐 220 그거 해도 뭐 그렇게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은 해도 그런 거 감전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험장하고 감독관 분들이 나서서 양심적으로 검사를 하고 의식을 개선을 해야 돼. 사람들을 많이 이제 내가 성실하게 검사를 해서 사람들을 합격시키겠다 이런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은 산업인력가공단이 시험장에 지원을 하고 시험장이 감독관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수험자들요, 감독관들한테 막 반기 들어서 막 뭐 하고 그런 경우 없어요.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냥 황당한 거 막 얘기를 하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감독관이나 산업인력가공단 그 본부 요원이 막 미친 짓을 하니까 아니 이게 빡 도는 거지 한마디로 수험자가 그냥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대전의 동아공고인가 거기는 뭐 그 백차가 싫고 갔대요. 수험자들 항의하는 그 수험자들은 뭐 공무집행 방해. 아이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을 해봐. 응? 그런 감독관들이나 그런 시험장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양심 그리고 또 네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배려를 좀 해 서로. 이 배려라는 것은 수험자하고 시험장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하고 또 수험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좀 힘든 점을 갖다가 배려하면서 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본부 요원이나 감독관들 있죠. 지들이 시험장에서 왕처럼 이렇게 굴림해서는 안 돼. 왕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절대로. 그냥 검사하는 감독관이고 시험을 감독하는 본부 요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왕처럼 굴려서 뭐 저 새끼 떨어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어거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양심 없는 감독관들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부정감독관이지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거듭 그 시험장과 감독관 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본부위원 얘네들은 아유 답이 안 나와.
얘네들 지멋대로라서. 얘네들은 산업일가공단 애들이기 때문에 아이 내가 뭔 말을 못하겠어. 말해도 쟤네들 들을 놈들도 아니고 젊은 놈들이 저기 뭐 경험도 없고 경력도 부족한 그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설치고 막 그러는데 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얘네들. 이러면 안 돼. 얘네들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얘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라.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셨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시험이 정상적으로 간다. 우리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률이 정상적인 정기경영 최종 합격률이 이제 15에서 18%가 되려면은 작업형 시험에서는 완장률이 50%가 되는데 이걸 달성하려고 하면 참 부담이 많이 가요. 쉽지 않다고 이게. 12명 시험 봐가지고 완작을 한 사람이 완작자가 6명이 돼야 되잖아. 이 6명이 된다라는 게 상당히 힘든 거야. 그러려면 출제도 제대로 잘 내야 되겠지. 시험 시간이 지금 부족하잖아. 노가다 시험이잖아. 빨리만 하려고 그러잖아. 그랬는데 그 시험 시간도 좀 늘구던지 작업량을 줄이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문제 그렇게 해야 되고 시험장에서는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서 성실히 검사를 하고 성실히 수업하고 성실히 수업이 아니고 성실히 시험을 보고 그지? 성실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감독관은 성실히 검사를 하고 이게 서로 맞아야 된다.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되려면 어렵잖아. 어렵지만 이렇게 되려고 하려면은 서로 간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 배려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 과거에 나쁜 짓 저질렀던 감독관들이 이젠 저 시험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 정신없는 그 부정 감독관들 있는데 좀 들어오지 마세요. 폴리텍이라든가 또는 저기 군인들 있잖아요. 걔네들 하는 데서 군인인데 감독관에 들어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싹 들어오지 마세요. 부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된다. 폴리텍하고 폴리텍은 40여 년간을 그렇게 해서 해먹었어. 그 짓을. 그런데 또 감독관에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거 보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서 이제 감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선생님이야. 교육공무원이야. 이분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아주 끝나는 거야. 처벌이 엄청 강해. 아시죠? 처벌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처벌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뭐 폴리텍 대학 교수라든가 또는 저기 군인은 안 돼. 얘네들은 부정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이 썩은 공무원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난 폴리텍이나 군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얘네들이 해온 거를 지금까지 보면서.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좀 양심적이어야 되잖아. 도덕과 윤리적이어야 되고 또 존경도 받아야 되는 선생님들인데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지.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런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어야 되는 분들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부정으로 누굴 합격시키고 부정으로 검사를 한다. 그럼 되겠어? 그렇잖아. 그런 양심을 갖고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 것이고요. 서로 간에 이런 배려감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검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종 합격률 그리고 정상적인 최종 합격률 15에서 18%를 달성하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작업형 시험에서 완성률이 50% 정도 되게끔 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배려를 해야 되고 좀 양심 있는 검사 그리고 좋은 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전기경장 흑역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